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다 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우리 셀서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그리고 4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하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걸 좀 키워서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죠. 우리 A의 1번 셀의 이 제목은 이미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내가 실제로 입력해야 되는 건 지금 이만큼만 이제 내가 진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제목부터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 코드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입력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생긴 거 보니까 지금 얘랑 봤을 때 이 끝에 숫자만 다르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니까 얘랑 해서 4개가 숫자만 끝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 요 두 개만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명을 입력할 때요. 거래처 명을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다 입력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거래처 명을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런 거, 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거 가로 열고 줄하고 쓰고 가로 닫고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특수 문자가 있어요. 요 특수 문자가 우리 미음에 들어 있거든요. 미음 누르고 우리가 이제 한자 키를 눌러서 우리가 특수 문자 요렇게 이제 생긴 거 요거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우리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가로도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걸로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 명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업태명도 정보 서비스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소매다 광고다 금융 똑같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복사해서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업태명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쭉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데이터를 싹 다 입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입력하는 거 그냥 입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강의로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조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에 와서 여기다 이제 거래처 코드다 하고 제목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명이다 입력하고 전화 번호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대표자 명하고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업태 명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래처 코드부터 시작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영어로 JNK001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요걸 이제 채우기엔들 쭉쭉쭉 해서 우리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래처 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기정보통신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음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 문자가 쫙 뜨죠. 특수 문자 떴을 때 그때 이제 주라고 여기 있어요. 요거 이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서 이렇게 이제 주하고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전부 다 그냥 글씨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 입력할 때 02라고 쓰고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7779 빼기 2525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번호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표자 명하고 업태 명하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면 되는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실제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요거 특수문자 집어넣는 거예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꼬죠.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 그 영역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 제목 1번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이제 행의 높이를 28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도구몸을 이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맞춤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가로요. 가로. 지금 일반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은 제목 1번 지정하래요. 우리가 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제목 1번 그거 이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제목 1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를 28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1번 행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행 높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행 높이를 28로 해라 그랬으니까 28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행 높이까지 전부 다 이제 수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45번 영역이요. A45번이다. 그러면 이 두 칸을 보고 얘기하고 A6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A8번 9번이요. A8번 9번 그러면 지금 이 두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A10번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A의 12, 13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각각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 거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대구 거 범위 지정하고 광주 거 이제 범위 지정하고 대전 거 지정하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범위 다 지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해서 손 띄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지금 요 위에 있죠. 요거 이제 아이콘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그렇게 이제 두 칸씩 되어 있던 게 한 칸으로 지금처럼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을 전부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4번에서 H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H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고 금액 요 첫 번째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3번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다 얘기하는 거고 이만큼은 회계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영역 먼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첫 번째 아이콘이요. 요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회계 형식이요. 해서 회계 표시 형식 요것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계 형식으로 싹 다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표시 형식에 우리 회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D4번에서 F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D의 4번이다. 그러면 입고량 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F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재고량 마지막 데이터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오른쪽 들여쓰기 1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데이터 먼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텍스트 맞춤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그때 이제 가로를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정렬하는데 그때 이제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들여쓰기 얼마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1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오른쪽 들여쓰기 1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G4에서 G13번 영역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G4번에서 G13번이다. 그럼 지금 이 평균 재고율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표시의 예와 같이 붙여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렇게 이제 원래 들어있던 그 값을 먼저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이제 붙여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죠.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문제에서도 문자 뒤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물결 모양 때문에 이곳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요. 이 문자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퍼센트 요 기호만 땅 하고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요. 누른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뭘 이용해라? 사용자 지정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문자라고요. 문자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골뱅이죠. 그래서 골뱅이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퍼센트라는 그 기호를 출력을 할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원래 들어있던 그 문자 뒤에 싹 다 이제 퍼센트 기호가 다 붙었습니다.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서식 코드를 적용시킬 때 지금처럼 골뱅이 퍼센트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요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직접 이제 뒤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해 준 거예요. 지금 이곳에 들어있던 그 값들은 뭐다? 문자다. 왜? 물결 모양 때문에. 해서 문자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주는 그 문자 서식 코드 골뱅이를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 보니까 A3에서 H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부터 우리 H13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테두리 색깔을 빨강으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이제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테두리 색깔까지 바꾸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지금처럼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지만 테두리 색깔도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요.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선에서 스타일이 실선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선에 우리 색이요. 선색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빨강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이제 테두리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두 다 한꺼번에 테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윤곽선과 안쪽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윤곽선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 안쪽 그러면 안쪽을 다 얘기하죠. 해서 윤곽선하고 안쪽 얘네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모든 테두리가 다 적용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 모양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선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바꿔주고 어디다가 이거를 적용을 시킬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GA 4번부터 GA 1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GA 4번부터 우리 GA 12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수익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수익 금액이 많은 상위 5곳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골 그리고 밑줄은 이제 이중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지금 이 영역에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역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다.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떴어요. 문제에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규칙 설명 편집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상위 10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는 상위 5곳이요. 5곳. 그래서 여기다 이제 5하고 직접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5 이렇게만요. 만약에 문제에서 상위 5곳이 아니라 상위 5%에 해당하는 데이터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요거 퍼센트 이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상위 5% 이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해제해주면 상위 5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있으니까 서식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해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이중실선 해라 그랬으니까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상위 5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11월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에서 공급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급 지역이 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 수량이 50 이상 100 이하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라는 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공급 지역이랑 판매 수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공급 지역에 보게 되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지역이 있죠. 여기서 이제 경으로 시작하고 라고 했으니까 경남이 됐든 경북이 됐든 경기가 됐든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이제 50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100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급 지역이랑 판매 수량 얘네들을 봤을 때 중간에 보니까 경으로 시작하고 하고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도 싹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 조건을 우리 A의 17번에서 D의 2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A의 17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의 20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써라. 그거죠.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조건들을 각각 물어볼 때 우리가 함수가 됐든 수식이 됐든 그런 걸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제 우리가 부등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이요. 조건 A의 17번에다가 우리 공급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제 공급지역은 경으로 시작하고 라고 했으니까 경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면 되고요.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해서 모든 글자가 와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별표 요 곱하기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경으로 시작하는 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이제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 5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00 이하다 해서 작거나 같다 10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100 이하도 우리 판매 수량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판매 수량하고 직접 이제 제목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공급 지역에 관한 그런 조건과 판매 수량에 대한 이 조건은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18번 행에다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은 다 쓸 거 다 썼습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품명이다, 판매 가격이다, 판매 수량이다, 수익이다, 할인율이다. 요것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품명이라는 거 요 제목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판매 가격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이라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할인율이 있는데, 할인율은 여기 중간에 껴져 있어요. 중간에 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복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4개, 요로 3개랑 요 4개요. 요렇게 이제 4개만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 누르고, 그때 이제 결과는 복사 위치는 우리 A의 21번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의 21번 셀에 찾아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붙죠. 그럼 이제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우리 수익 여기까지 이제 가지고 온 거고, 맨 뒤에다 이제 할인율만 더 갖다 놓으면 돼요. 할인율이라고 요 제목 이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수익 옆에다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이제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맨 밑에 보니까 합계하고 여기가 이제 셀 병합도 되어 있고, 얘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만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고급이요 해서 요 고급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하고 이렇게 대여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결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는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내가 제목을 미리 복사해 놨으니까 요 제목 복사한 거 싹 다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한 개밖에 없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필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건 작성하는 거, 조건 쓰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조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필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내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 복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내가 특정 열만, 특정 필드만 내가 보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제목을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때 되도록이면 복사해서 우리가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품명하고 우리 판매 가격하고 판매 수량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은 요 맨 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할인율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얘랑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따로따로 복사를 해서 지금 문제에서 시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문제에서도 이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이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